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 제8강 2번 사람과 관련자에 이어서 3번 손과 관련자로 이어집니다. 먼저 선비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선비가 글 공부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선비사에서 대전의 글자는 예전에는 무사와 선비가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사가 선비요 선비가 곧 무사였으므로 무기를 상행한 글자인데 소전에서는 그 모양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전에서는 위에 있는 부분은 열십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가로 그은 한일은 하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도 그 모양 그대로 해서의 독특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선비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선비사는 수에서 열이 뜻하는 완전한 학식과 덕행을 갖춘 하나의 인격자가 일 선비라는 뜻이며 보기로 명사가 있고 명사는 이름명 선비사인데 여기서는 이름날명의 선비사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난 선비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선비사입니다. 다음은 장인공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목수가 의자를 만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장인공의 짜임은 이 대전과 소전의 글자는 바로 자해상형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로 물건을 재어서 설계를 해서 물건을 만든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자해상형자가 장인공이 되었는데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그대로 해서의 독특한 모양으로 밑에 획이 약간 길게 변형하여 해서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원은 장인공은 목수가 물건을 만드는데 쓰는 자해상형자로 이 자로 설계를 해서 연장으로 물건을 만드는 이를 장인 또 만든다는 뜻이며 보기로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은 장인공 마당장인데 여기서 장인공은 만들장이고 마당장은 장소장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물건을 생산하는 설비가 되어 있는 곳이 공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훈과 음은 장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장인공이 글자의 변에 쓰이면 쓰기 편하도록 이렇게 모양이 약간 변형합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선비사는 선비는 이 열이 뜻하는 완전한 학식과 덕행을 갖춘 그런 한일 하나의 인격자가 바로 선비라는 뜻에서 선비사입니다. 그리고 이 흑토는 이 글자와 모양이 비슷하지만은 위에 획이 짧고 밑에 획이 길면은 이 글자는 흑토 땅토입니다. 다음은 장인공입니다. 장인공은 목수가 물건을 만들 때 자로 재어서 설계를 하는 그 자의 모양을 상행하여 자로 재어서 물건을 만든다는 뜻에서 장인공 또 만들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클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거대한 공룡의 그림이 있습니다. 클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장인공의 손잡이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장인공은 그 자원에서 목수가 사용하는 자를 상징하는 글자이고 그러니까 이 자의 손잡이가 달린 큰 자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도 이 장인공을 글자의 손잡이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와 결합하기 알맞도록 변형하여 손잡이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와 그리고 장인공을 결합하여 클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클거는 목수들이 사용하는 자의 손잡이가 달린 큰 자의 모양을 나타내어 큰 자로 재야 할 만큼 물건이 이를 크다는 뜻이며 보기로 거인이 있습니다. 거인은 몸집이 큰 사람을 거인이라고 하고 또 비범한 사람 곧 위인을 거인이라고 합니다. 훈과 음은 클거입니다. 다음은 손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또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오른손에 5손가락과 그리고 손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또우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손가락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손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5손가락을 간단하게 세 손가락 모양으로 획줄임하여서 또우의 소전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부분이 손가락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손가락과 손목을 나타내는 파임획을 결합하여 또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또우는 오른손의 상형자로 손가락과 손목으로 간단히 나타내요. 이 오른손 또 손이라는 뜻이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며 오른손을 쓰고 또 쓰므로 또라는 뜻이며 보기로 우황이 있고 우황은 하물며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또우, 오른손우, 손우입니다. 그리고 이 또우가 다른 글자를 결합하는 부분 글자로 쓰일 때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음에서 쓰이는 모양, 그리고 마디촌에서 쓰이는 모양, 그리고 납작한 모양, 그리고 획주림한 모양으로 변형하는데 이 글자를 쓸 때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클 거는 장인공의 손잡이 모양을 결합했습니다. 여기서 장인공은 목수들이 연못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자를 나타내고 그 자에 손잡이가 달린 큰 자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큰 자로 제어할 만큼 물건이 크다는 뜻에서 클 거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비슷한 글자는 신하신이 있는데 신하신은 신하를 상징하는 글자이고 그리고 두 획이 있고 모양이 다르므로 잘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또우입니다. 또우는 오른손의 5손가락과 그리고 손목을 나타낸 소전의 글자가 획줄임하여서 간단하게 변형하여 또우가 되었고 부분 글자로 쓰일 때는 오른손우 또 손우의 뜻이 됩니다. 다음은 마디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손목에 맥박이 뛰는 곳에 손가락을 짚고 맥박을 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마디촌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오른손의 뜻을 나타낸 또우에 맥박이 뛰는 것을 한이를 가로그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박이 뛰는 것이 바로 손목의 마디라는 뜻입니다. 해서에서는 이 또우가 오른손 우의 뜻을 나타내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글자의 몸에 나타내고 맥박이 뛰는 곳에 그 왼쪽 아래 오른점을 찍어서 마디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마디촌은 손의 손목에서 맥박이 뛰는 것이 손목의 마디라는 뜻이며 보기로 촌척이 있고 촌척은 한치 또 한자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마디촌입니다. 다음은 다스릴 윤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군대 지휘관이 지휘봉을 들고 부하에게 명령을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다스릴 윤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오른손 우의 뜻을 나타내는 또 우에 지휘봉을 가리키는 한 획을 비춰 그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또 우가 오른손 우의 뜻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모양을 납작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지휘봉을 가리키는 삐침 획을 결합하여 다스릴 윤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다스릴 윤은 손에 지휘봉을 들고 많은 사람을 다스린다는 뜻이며 보기로 부윤이 있습니다. 부윤은 오늘날의 시장처럼 외관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성부윤이라고 하면 서울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란 뜻이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다스릴 윤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마디초는 이 부분 가로긋고 갈고리로 꿰은 이 부분은 오른손 우의 뜻을 나타낸 또우가 변형한 모양이고 그 손목에서 맥박이 뛰는 곳을 오른점을 찍어서 나타내어서 그 맥박이 뛰는 곳이 바로 손목의 마디라는 뜻에서 마디촌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스릴 윤입니다. 다스릴 윤은 이 부분은 또우 곧 오른손 우가 납작한 모양으로 변형하여서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파임한 획은 지휘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지휘봉을 들고 부하를 다스린다는 뜻에서 다스릴 윤입니다. 다음은 칠복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오른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칠복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부분이 회초리를 상징하는 부분 글자이고 또 오른손의 뜻을 나타내는 또우를 결합하여 회초리를 손에 들고 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서에서는 회초리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또우가 오른손 우의 뜻을 나타내는 오른손 우를 획줄임한 모양을 결합하여 칠복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칠복은
회초리를 손에 들고 어떤 사물을 툭툭 치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친다 또 두드린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다음은 둘째 지지축 소축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소의 콧뚜레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둘째 지지축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오른손 우를 글자에 초록색으로 나타냈고, 그리고 어떤 물건을 붙잡고 있는 것을 한 획을 내리고서 둘째 지축의 소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오른손 우의 뜻을 나타내는 또우가 납작한 모양으로 변형하였고, 또 어떤 물건을 나타내는 한 획을 비춰 그어서 두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소축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둘째 지축은 손으로 어떤 물건을 붙잡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이고, 또 지지로 쓰여 둘째 지지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을축이 있고, 을축은 갑자 을축할 때 두 번째 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물로는 둘째 지지는 이 소라는 뜻이며, 보기로 축시가 있습니다. 축시는 자시 축시할 때 하루 중에서 두 번째 가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훈과 음은 둘째 지축 소축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칠복은 이 부분은 회초리를 상징한 부분 글자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오른손의 뜻을 나타낸 또우가 획길만 것입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손에 들고 친다, 두드린다는 뜻에서 칠복 두드릴 복입니다. 그리고 본자 칠복은 소전의 글자 모양 그대로 회초리를 또우 오른손에 들고 친다는 뜻에서 이 글자가 본자 칠복인데, 두 글자가 다 같이 한자의 부분 글자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 지축입니다. 둘째 지축은 오른손의 뜻을 나타내는 또우에 붙잡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삐쩍은 획을 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붙잡는다는 뜻인데, 이 글자가 지지로 쓰여서 둘째 지축이 되고, 또 둘째 지지는 동물로는 소이기 때문에 소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손 놀릴 섭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화롯불에 불씨를 손을 놀려서 부젓가락으로 찾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손 놀릴 섭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오른손 우에 가로젓는 한 획을 나타내고, 또 부젓가락을 나타내는 한 획을 내리고서 소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또우가 오른손 우의 뜻을 나타내고, 그 위에 납작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가로젓는 것을 한일로 나타내고, 그리고 부젓가락을 내리고서 그 부분 획들을 결합하여 손 놀릴 섭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손 놀릴 섭은 손으로 화로 속에 불을 가로젓는 부젓가락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손 놀린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손 놀릴 섭입니다. 이 손 놀릴 섭이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글자에는 다할 지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분율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손으로 붓을 잡고 종이 위에 글씨를 쓰는 그림이 있습니다. 분율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오른손 우에 글씨를 나타내는 한 획과, 그리고 종이를 나타내는 한일과, 그리고 붓을 나타내는 내리근 한 획을 결합하여 소전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오른손의 뜻을 나타내는 또우가 납작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리고 글씨를 가리키는 한 획을 한이를 가로긋고, 또 종이를 나타내는 한이를 그 밑에 가로긋고, 붓의 뜻을 나타내는 한 획을 내리그 꿰어서 분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분율은 손으로 글씨를 종이 위에 쓰는 붓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붓이라는 뜻이며, 붓필의 고자이고, 또 부분 글자로 쓰입니다. 훈과 음은 분율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글자들은 간단하게 훈민 한자의 부분 획을 결합하여 영상기억법으로 한자를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화로 속에 불을 가로젓는 부젓가락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손 올릴 섭입니다. 손으로 화로 속에 불을 가로젓는 부젓가락, 그래서 손 올릴 섭입니다. 다음은 분율입니다. 분율은 오른손 우가 변형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글씨를 종이 위에 쓰는 붓, 그래서 붓을 내리고 꿰어서 분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 올릴 섭과 분율은 한 획이 더 있고 덜 있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잘 구별해야 하겠습니다.